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써주신 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그 연기법으로 생활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항목 중에 1번, 사람을 볼 때 연기적으로 본다. 이것이 곧 자비심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런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뭐 마찰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 조건을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도드라진 그런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습관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또는 감정을 가지게 됐구나라고 좀 아울러서 그런 조건들을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실패를 볼 때 연기적으로 보기. 제가 참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가로치신 말씀이 자책에서 개선으로.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자책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자신의 실패를 볼 때 연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자책에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실책을 했으면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무엇이 부족한 조건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주변을 연기라는 건 어쨌든 이제 이게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뭐 우리 흔히 아는 연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엇이 부족한 조건이었을까 이렇게 살핌으로써 뭐 단지 자책을 하고 이런 것보단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이제 성공을 볼 때도 연기적으로 봐라. 즉 이렇게 되면 이제 겸손과 감사 당연히 이제 저 하나의 어떤 판단이나 저 하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시절 인연으로 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 다죠. 사실 우리 세상 일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화가 날 때 연기적으로 보기. 어, 이 가로친 말씀이 되게 좋습니다. 감정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우리가 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알아차림의 궁극적인 어떤 그 좋은 방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즉흥적인 반응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날 때도 아까 약간 그 1번 사람을 볼 때 연기적으로 보듯이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내가 화가 난 감정에 대해서도 이 화난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예를 들어서 여러 조건이 만나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식의 그런 어떤 관찰력을 그런 걸 키우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정으로부터 독립돼서 뭔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기법이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요렇게 하나씩 짚어주시니까 너무 좀 당장 뭐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사용할 때도 연기적으로 당연하죠. 물건이 하나 오는 뭐 물건 하나하나도 사실은 내가 뭐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작은 누님이 큰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국내에서 그 어떤 망막박리에 대한 망막 전문으로서는 뭐 국내에 하나 네 분인가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했는데 근데 그때 진짜 뭐 돈 400만 원인가 제가 수술비 내면서도 정말 감사하게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돈 있어 봐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계시고 또 가까운 곳에 그때 인제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런 좋은 병원이 있고
그렇게 또 수술 날짜를 어떻게 좀 우연히 좀 이렇게 누구 소개로 했나 어쨌든 좀 잘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더 늦지 않게 수술을 잘하고 그런 모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진짜 항상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사용할 때나 뭐 어떤 환경에 접할 때도 이게 어떤 연결성에 대한 자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좀 큰 지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로 인제 수행을 할 때 연기적으로 보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원인 가꾸기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꾸준한 원인 가꾸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인제 항상 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매일 좋은 인연을 쌓는 데 집중해라." 인제 이런 말씀이 맞죠. 왜냐면 이게 연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인과라는 것도 이 안에 뭐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심지 않은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 연기다 인과다 여기에 집중할 거 없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어떤 걸 지금 입력하고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것만큼 아마 삶을 보람되고 가꾸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무슨 뭐 뭘 벗어나고 뭐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어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더라도 우리가 삶을 왜 삽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거, 자식을 키우는 거, 뭐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삶을 잘 가꾸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어떤 내 정신에 대한 어떤 입력값 즉 모든 것이 이렇게 연기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된 관념을 많이 심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웠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어떤 지금 선생님이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줄여 주신 부분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면서 정말 진리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입력값이 무수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것을 내가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는다는 게 그게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꾸준한 원인 가꾸기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거. 그것이 아마 제일 뭐 깨달음도 깨달아서 우리가 꼭 뭐 깨달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깨달음 역시도 그러한 과정 중에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지 이게 문득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자기 욕심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인제 선생님이 맨 마지막 글에 좀 좋은 글 이렇게 좀 약간 요약문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연기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보는 눈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 탓보다 조건을 더 살피게 되고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 원인을 가꾸며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자각하면서 점점 감사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뭐 우리 이제 이쪽 성공부 하다 보면 뭐 연기도 뭐 다 그 자리고 뭐 인과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다 이 자리일 뿐인데 뭐 더 생각이 더 나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편도 좋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알아차림과 혹은 이런 어떤 세상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로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활용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이것도 방편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느 걸 더 뭐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당장 자기 몸에 잘 어울리고 자기 형편에 맞고 자기 또 그 어떤 수준에 적당한 어떤 그런 방편을 마련해서 이렇게 자기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고 그 한 발짝 더 나간 걸로 삶에서 벗어나고 어떤 경험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해안이 열리는
그런 방향이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어떤 방식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이 또 해 주신 거 제가 좀 놓치기 아까워서 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한번 이 글도 한번 읽어 보면 아까 이거랑 일맥상통하지만 좀 더 간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기보다 조건을 바꾸고. 그렇죠. 우리가 인제 좀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기보다 조건을 바꾸고, 괴로움이 생기면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원인을 관찰하며, 행복을 원하면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기보다 조건을 바꾸고, 괴로움이 생기면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원인을 관찰하며, 행복을 원하면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이 행복의 조건, 아마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써 주신 그 모든 거에, 그리고 인연 이 뭐야 그 인가 이거 연기법에 대한 모든 어떤 우리 통찰을 요렇게 하나의 실행 방향으로 어 삼아도 참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간이 길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방편들 중에, 그 많은 방편 중에 과연 내가 꼭 택해야 되는 그 방편이 요것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어 '돌아가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뭐 그렇게 좀 하는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자신의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게으르지 않게 하나씩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차림으로써 또 바꿀 수 있는 게 수천 가지가 있는데도 그거 다 제껴 두고 무조건 뭐 이것뿐이다 거기에 그냥 막 몰두해서 그렇게 가는 길보다는, 자기에게 좀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편을 이렇게 택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절대 이 모든 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보자는 거지, 우리가 또 막 방편에 취해서 뭐 이 본질을 왜곡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말조 선생님도 항상 중심을 두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본질을 바로 본다. 근데 그 본질을 바로 봄에 있어서 어떤 길이 더 좋다 나쁘다 할 길은 없다. 다만 자신에게 형편에 맞고 알맞는 길이라면,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지금이라도 당장에라도 실천을 해서 하나씩 갖고 나갈 수 있다면 고렇게 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롭고 이렇게 좀 삶의 윤택함도 즐기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인제 본질을 정확히 본다는 어떤 큰 방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어떤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쪼끔씩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면서,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 불과 몇 가지 사항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알아차림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었을 때 내가 놓치고 이렇게 있고, 내가 놓치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일 때 좀 더 어떤 인연법에 연기법에 근거한 그런 어떤 방책으로 어 정말 본질, 현상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보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과 수행이, 도와 삶이 하나인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